반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빵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 반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하드 계열이 있는 저는 베이켓의 강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인데요. 일단 오늘도 조금 약간 일본식 하드 계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르뱅 들어가는 반죽은 이전에 알려드렸던 레시피와 동일합니다. 뭐 이전에 했던 그 레시피를 쭉 이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인서트들을 다양하게 또는 빵의 모양들 다양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를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아셔야지. 오토리제부터 시작합니다. 오토리제의 물은 25도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여기에는요 830g의 미온수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오토리제. 그리고 나머지 70g은 바시나주라고 해서 수화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법에 사용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830g의 물을 넣어주세요. 오토리제는 믹싱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단으로 해서 가볍게만 믹싱 해주세요. 자, 일단 1단으로 2분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2단으로 1분 정도만. 반죽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잘 섞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오토리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물의 온도가 좀 받쳐줘야 되고 뚜껑 같은 거 있으면 덮어 놓으시고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오토리제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서 다양한 이런 하드 계열들의 빵들을 만든다면 과연 이 르뱅은 언제 쓰는 게 맞고 어떻게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르뱅이 충분히 발효를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피크점을 잘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피크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르뱅이 가장 힘이 좋을 때 반죽에 들어가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드라이 이스트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오거든요. 근데 그 르뱅의 피크점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특히 저희처럼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모든 포인트가 이 르뱅에다 맞춰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매번 르뱅을 피크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보통 피크점까지 올라왔을 때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제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점은 밥을 졸고 난 다음에 6시간부터 8시간대가 피크점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고 난 다음에 6시간에서 8시간이 피크점이다. 그리고 그날의 온도, 그날의 습도에 따라 그 시간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2배, 3배까지 부풀어나는 그 지점을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의 pH는 4.8에서 5.2 정도의 구간에 사용하시면 가장 건강하고 힘이 좋은 르뱅을 만들어서 넣으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오토리제가 끝나고 나면 1.8에서 2g 정도의 이스트를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소금은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한데 18g에서 24g인데 그러니까 24g 정도면 그냥 간이 딱 맞는 거고 좀 심심하게 드시는 분들은 18g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20g 넣어. 아니야, 22g. 그 미묘한 차이인데 그게 갈리면 맛이 확 바뀌어요. 르뱅은 240g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렇게 해갖고 믹싱을 먼저 해주시고 바시나주를 이제 조금씩 해주시면은 자, 이것도 믹싱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반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적게 해도 좋은 건 아닌데 공식처럼 얘기하는 12에서 뭐 13분을 믹싱해라 정도는 아니고 다 합쳐서 한 8분 안에는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저단으로 5분 정도 해주고 고단으로 3분 정도 그냥 깔끔하게 클린업만 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으로 5분 정도 해서 돌릴게요. 자, 이제 시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바시나주를 1단 때 넣지 마시고 2단으로 살짝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된 상태에서 바시나주가 시작이 돼야 조금 더 글루텐을 많이 깎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1단으로 레버를 놔주시고 물을 넣을 건데요.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2단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1단의 의미는 바시나주를 넣기 위해서 돌리는 것 뿐이에요.
물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고 생각이 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바시나주 물을 전부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1단으로 맞추시고 자 흡수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면 2단으로 해서 이제 최종 단계로 해서 마무리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빵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 반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분 정도만 딱 돌리면 클린업 단계까지는 충분히 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단으로 깔끔하게 그냥 너무 큰 버블들은 좀 깨고 싶어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 계열의 반죽법은 이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폴딩과 그 다음에 뭐 레이어드를 준다든지 발효를 뭐 준다든지 요런 과정에서 오는 거지 믹싱법은 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손에 물을 좀 묻혀주시고 훅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훅은 이렇게 해서 사이드를 살짝 이제 뭐 정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아까 믹싱되면서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잘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바로 여기다가 덧가루 같은 거 뿌리지 마시고 지금은 폴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반죽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이드 확인해 주시고 사이드를 들어서 내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한쪽에 폴딩을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양 사이드에 그래서 반죽을 전반적으로 한데 이쁘게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 폴딩한 게 아니라 발효통에다가 이쁘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폴딩 카운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폴딩은 2회를 할 거고요. 40분에 한 번씩 폴딩을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폴딩인 거예요. 손에 물을 묻혀주시고 사이드부터 정리를 하시면서 살짝 들어서 내려놓고 반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폴딩이 돼 있잖아요. 윗부분에서 이 중간까지는 2번 정도 말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사이드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한번 들어서 내려놓고 가운데를 들어서 내려놓고 이래야지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반죽이 한번 들렸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가운데를 드신 다음에 내려놓으시면은 이쁘게 폴딩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0분 있다가 2차 폴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폴딩할 시간이 왔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맨 끝점부터 천천히 들어서 이쪽은 한 번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가스가 지금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씩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은 2번 정도 접어서 오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넣으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양 사이드를 아까랑 동일하게 접어주시면 그리고 큰 버블 같은 경우들은 좀 깨주시면 좋아요. 이럴 때 이 상태로 상온에서 40분 더 발효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버나이트로 냉정 숙성 해주시면 됩니다.